인생에 필요한 모든 거를 알려드립니다. 프리안 닥쳐! 자, 시청자 여러분, 저희 방송일 기준 사흘 뒤 무슨 날인지 다들 아실 겁니다. 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다들 지금 긴장된 상태입니다. 11월 16일 목요일. 대망의 수능 날입니다. 저는 사실 제가 시험 보는 것도 아닌데 요 시즌 되면 막 긴장이 되고 그래요. 막 손이 차가워지면서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막 붙어요. 막 다들 진짜 숨소리도 내지 말라고 피아노 치지 말고 다들 조용히만 해야 될 것만 같아요. 오죽하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수능 D-3 특집으로 자녀 교육, 지금 바로 해야 되는 특급 교육 비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내년에 수능을 보는 현 고2 학생은 물론이고 뭐 저희 부부나 지혜 씨 아이들처럼 아주 어린 아이들까지 생애 주기별로 똑똑하게 공부시키는 특급 비밀을 전수해 주실 분들을 오늘 모셨습니다. 네. 자녀를 국내외 명문대 합격시킨 어머님인 현선경, 김선미님을 모셨고요. 그리고 교육 전문가 이병훈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어머님들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자, 자녀들을 어떤 학교에 또 진학시켰는지 직접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아들은 2016년에 영국의 3대 명문학교이자 노벨 수상자 17명을 배출한 임페리얼 칼리지의 매스메릭 위드 스태티스틱 이과 대학을 진학을 했고요. 2019년에 졸업과 동시에 옥스퍼드 석사를 최고 성적으로 졸업을 했어요. 소름 끼쳤어. 와. 옥스포드 석사가 예, 중요한 건 지극히 평범한 엄마라는 거죠. 네. 전혀 그렇지 않아 보이시는데. 네, 그뭐 매스매틱스 심상치 뭐 않습니다. 이런 거 나왔어. 매스 얘기 또 번데기 발음하시는 거 보면서 와 대단하시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저희 딸은 2019학년도에 연세대학교 철학과에 입학을 했고요. 만 16세에 입학을 해서 최연소 합격으로 조금 약간 세간의 화제가 됐었고 지금은 4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어머. 네. 최연소 합격 같은 경우 사실 조금 궁금한 네. 게 신기해요. 부모님이 워낙에 뭐 DNA가 타고나신 건 전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후천적으로 책을 굉장히 많이 읽히고 많은 경험을 했었던 것. 저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유전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래요? 어머님 네. 어디 혹시 나오셨는지 여쭤봐도 네, 될까요? 저는 그러니까 인서울 그냥 숭실대학교 나왔습니다. 그 대단한 학교예요. 저희 남편이 떠버렸을 때 그 대단한 학교예요. 내가 SD인 줄 알고 만났는데 남편 동문이셔. 왔다. 좋은 네, 학교인데. 상도동 숭실대. 오, 맞다. 기가 막히네요. 네, 오. 맞습니다. 아니 오늘 뭐 두 자녀분들, 두 학부모님들 정말 포스가 범상치가 않으신데 중요한 거는 오늘 두 분의 교육법이 굉장히 다르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게 바로 오늘 프로그램의 아주 매력입니다.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네네. 있겠습니다. 네. 자, 옆에 또 이병훈 소장님이 계십니다. 뭐 수년간 입시 네. 쪽에 몸담으시면서 수많은 학생들을 또 좋은 대학교에 많이 보내셨잖아요. 아유, 네, 그렇습니다. 어깨가 올라가셨는데. 이만큼 올라오셨네요. 예, 예. 솔직히 뭐 본인의 실적 좀 공개를 해주시죠. 그거를 이제 입시 전문가들은 내가 뭐 20년 동안 뭐 3천 명을 보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네, 그거보다 이제 학생들의 노력에 저는 이제 수천 명 정도 학생한테 양념을 친 거는 수천 명 맞다. 정도는 잘 수천 명 갔다. 나왔습니다. 수천 명은 잘 갔다. 아 근데 저는 사실 오늘 너무 기대가 돼요. 많이 배우고 싶고. 테리나 수아나 이제 학교 갈 날이 이제 가까워오면서 이걸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예. 정말 많이 하게 되는데. 저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 2세 때, 3세 때, 4세 때, 5세 매해마다 계획을 세우는데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 과연. 네. 자, 그렇다면 여쭤보겠습니다. 명문대 입시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어떻게 된 겁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게 교육이라고는 하는데 사실 지금 뭐 한글을 겨우 뗐어요. 저희가 일단 흥분하지 않고 네. 이 주제와 관련해서 먼저 아이를 영국 명문대에 보내신 현선경님께서 준비해 주신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화면 보실까요? 5살 영어 교육, 아이가 좋아하는 땡땡땡에 집중하라. 아이가 좋아하는 땡땡땡. 우리 수아는 초콜릿. 새우땡, 과자, 영어잖아. 초콜릿. 영어잖아. 아 영어? 영어잖아. 영어면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에 집중해요. 캐릭터. 왜냐하면 요 캐릭터 영어 콘텐츠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 콘텐츠를 많이 보여주면서 맞아. 좋아하게 만드는 우리 거예요. 딸 영어로 된 캐릭터 뭘 보던데. 뭐 이런 거 네. 보잖아요. 뭐 보던데. 그게 맞나요? 네, 맞아요. 오, 캐릭터예요. 정답이 네, 있구나. 진짜 맞습니다. 네.
이걸로 어떻게 영어 교육이 가능하죠?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어떤 거였냐면 사실 저도 막 교육을 시키겠다 이런 입장이 아니었고요. 친구들이 그때 당시에 영어 부모로 해외를 정말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생각했을 때 나도 뭘 할 수 있지? 이런 고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영어로 뭔가 가르쳐 보자 하고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아이 눈높이에서 봐야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캐릭터였거든요. 그런데 거기 이제 TV를 틀어놓고 이제 영어에서 어떤 캐릭터를 좋아하나 봤더니 우리 아이는 블루스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여주면서 그 캐릭터에게 편지를 쓰게 했어요. 편지 쓰고 싶니? 편지를 쓰게 했어요. 편지 쓰고 싶니? 그래서 어떻게 연락을 하지? 뭐 이래서 글을 못 쓰니까 그렸어요. I love you 이렇게. 그런 다음에 우체국을 가서 붙였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게 돌아오지를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안 답장이. 돌아오죠. 그래서 제가 우체함에 넣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놀이방에서 또 같이 들어오는데 아이가 그걸 보고 좋아서 팔쩍팔쩍 뛰는 거예요.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이거 조기 교육 나쁜 거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영어의 문이 열리기 시작을 했어요. 야, 근데 엄마의 노력도 필요하긴 하네요. 그 만약에 네. 다시 돌아가는 그 답장이 없었다면 네. 아이가 별로 흥미를 그쵸, 잃었을 그쵸. 수 있는데 네. 답장을 영어로 써서 아이에게 돌려주는 그런 엄마의 정성도 같이 네. 가요. 그럼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캐릭터 친해진 게 영어로 연결이 되던가요? 그렇죠. 영어로 어떻게든 글을 써서 소식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어릴수록 이게 더 먹히죠. 그러면 어머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탁 틀어주고 그냥 보기만 하셨어요? 아니면 옆에서 뭐 어떤 거를 좀 도와주셨어요? 그냥 처음에는 좋아하는 캐릭터를 시리즈로 보여주는 게 정말 좋아요. 근데 그 캐릭터에는 너무 쉬운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귀가 좀 열리죠? 근데 영상으로 본 걸로는 만족하시면 안 되는 게 그걸 책으로 이렇게 해서 그 책을 오디오로 듣게 하면 발음이 좀 좋아지면서 발음에 집중을 해요. 그리고 그 책을 보면서 그 파니스를 따로 가르치지 않아도 문자에 익숙해져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다가 아이가 잘 때 렘 수면 상태에서 오디오를 틀었어요. 그랬더니 렘 수면 상태에서 이렇게 틀어놓으면 아침에 이렇게 뭔가 영어가 조금 더 자연스러워져요. 그런데 중요한 거 아이가 좋아하는 그 캐릭터를 핸드퍼펫이라고 장갑을 써서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I love you, thank you. 자꾸 말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사실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 한성경 엄마 같은 경우는 관찰력, 이 아이를 계속 맞아. 주시하고 맞아. 관찰하고 맞아요. 따라하고 있는지 뭐가 궁금한지를 계속 관찰하는데 네. 사실 그렇게 관찰하면서 아이를 계속 보는 것 자체가 사실 그 엄마들이 정성. 쉽지 않으니까 배울 점이 있다라고 지금 저 정도 계속 하셔야 들어오네요. 임피리얼 컬리지, 옥스퍼드 이런 데 발음이 가면 좋으셔. 와. 이병훈 소장님은 네. 어떻게 보세요? 이 어떤 그 조기 교육, 영어 조기 교육 내지는 뭐 영어 유치원 이런 것도 이제 많이들 보내시곤 하는데 보통 이제 만 3살부터 아이의 언어 능력이 발달한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려면 못해도 5살부터는 일상생활에서 영어도 좀 쓰면서 한국어도 모두 노출돼야 된다고 이제 말씀들을 드려요. 그리고 잘 되는 케이스는 심각하면은 초등학교 말에 그해 수능을 다 풉니다. 네? 초등학교 말에 그해 수능을 다 맞춰요. 그리고 초등학교 말에 미적분 풀어요. 미적분을요? 나도 못 푸는 나못 미적분을 푸는데. 초3이 푼다고요? 그렇죠. 네. 너무하네. 너무하네 진짜. 잘 풀리면. 네. 안 풀리면은 잘못하면 이 빵개국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네. 어느 언어로도 고차원적인 사고나 추론 능력은 잘 안 되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능 검사를 좀 해보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언어적인 잠재력이 큰 애들은 영어 유치원 아주 환영입니다. 저도. 네,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런 언어적인 거에 노출시키는 거가 좋은데 또 반대인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굳이 언어적인 걸 너무 세게 하기보다는 수리적인 거라든지 다른 모국어 이런 거 교육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 네. 또 요새는 학습식 그런 영어 유치원도 있지만 놀이식 영어 유치원도 있어서 이런 뎁스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특히 학습식 같은 경우에 강박적인 성향이라든지 완벽하지 않으면은 말하는 걸 조심스러워하는 성향인 아이들은 또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고 성격에 따라서. 분위기가 굉장히 엄숙하니까. 근데 저희 딸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저희 딸도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얘가 글도 쓰는 거를 조심하고 말도 안 하길래 이렇게 보니까
완벽주의를 조심스러운 추구를 하니까 거구나. 그렇죠. 하기 싫고 그다음부터 계속 학교를 안 간다고 저는 되게 힘든 시기를 제가 겪었잖아요. 그게 그렇죠. 완벽주의적인 성격이 그게 있구나. 예, 그 성향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죠. 뒤늦게 알았어요, 선생님. 그래서 이제 아이가 어떤 타입인지 어떤 성향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가이드를 해야지 너무 일변도로 그냥 영어 유치원 짱이야 이렇게 하는 건 좀 조심할 필요가 성격을 있습니다. 보고 판단하는 그럼 거죠. 성향을 먼저 검사를 해야겠죠. 성향도 보시고 지능 검사도 좀 해보시면은 좀 더 판단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번엔 자녀를 홈스쿨링으로 세계 최고의 대학이죠. 연세대학교에 보내신 자 김선미 또 씨께서 준비해 주신 키워드 먼저 보겠습니다. 궁금하다. 화면 보시죠. 5살 자녀 밥으로 땡, 반찬으로 땡땡땡을 먹여라. 이거 우리 가족이 너무 중요시하는 거잖아요. 이 밥. 밥으로 뭐 밥이랑 반찬 뭐 밥으로 한 네. 글자? 하자면 뭐 책일 것 같고. 아, 책. 땡땡땡은 반찬으로 땡땡땡. 참. 반찬으로 태블릿? 너튜브. 너튜브? 너튜브? 안 됩니다. 너튜브? 안 됩니다. 뭘까요? 제가 정답 네. 말씀드릴게요. 음식 얘기는 당연히 아니고요. 그러니까 주식인 밥은 책으로, 그리고 반찬은 DVD로. 오, DVD. 그러니까 홈스쿨링으로 아이가 특별했던 것도 아니고 유전에 뭐 그런 혜택을 받던 것도 아니고 정말 평범한 아이. 그리고 무엇보다 노는 걸 너무 좋아하고요. 춤추는 걸 너무 좋아하는 아이예요. 아이돌 맨날 흉내 집에서 내고. 근데 책을 어렸을 때부터 아이 때부터 그냥 밥 먹듯이 계속 읽어줬던 거. 제가 무릎에 앉혀서 아침이건 저녁이건 초시를 읽어줬던 거. 어떤 책을 좀 추천해 예, 주세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동화책 위주로, 이야기책 위주로 넣어주다가 좀 크면서부터는 뭐 수학 동화, 과학 동화, 예술 동화, 감성 동화처럼 다양한 비문학이나 세계 여러 곳에 뭐 문학이나 어떤 예술, 뭐 역사, 신화, 과학, 수학 같은 정말 다양한 배경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책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그냥 아이들은 아기 때부터 그냥 읽어주면 이게 공부나 어떤 학습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엄마랑 옛날 얘기 하듯이 이야기 나누듯이 놀이처럼 그렇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반성이 되네요. 많이 방에다 갖다 놓으셨어요? 아니면 네. 그냥 이거 좀 읽으라고 약간 좀 그러니까 숙제하듯이 그냥 주셨어요? 거실을 거의 전면 책장으로 거실에 놔야 되는. 네, 거실의 서재화. 제가 항상 부르짖는 게 그냥 엄마와 아이가 가장 많이 있는 공간이 거실이고 주방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거기다가 그냥 전면 책장을 높은 책장을 놓고 책을 많이 읽히는 부모님들이 정말 거의 공통적인 특징이 거실에 서재화하더라고요. TV 아래를 책으로 다 채워버려야 돼요. 너무 좋죠. 그리고 DVD 저는 그냥 틀어주고 혼자 보든 말든 그냥 TV 틀어져 있고 라디오 틀어져 있듯이 피드백 같은 건 많이 안 주셨어요? 네, 많이 안 했습니다. DVD를 틀어놓는. DVD도 사실 영상이고 TV에서 계속 그렇죠. 보는 거라서 네. 그걸 계속 틀어놔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 시간이나 이런 네, 제한은 상관이 없이 그냥 없는 계속, 게 예. 그러니까 요즘 그런 너튜브처럼 어떤 무분별한 선별되지 않은 알고리즘으로 움직이는 이런 영상은 당연히 차단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영어 교육용 DVD로 판매가 되는 것들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틀어놔버려. 네, 소장 네. DVD를 사야겠다. 일단. 맞아요. 가장 효과를 보셨던 영상 혹시 기억나세요? 영상은 좀 나중에 컸을 때는 그 해리포터를 정말 많이 봤고 이제 청소년이 되면 미국 청소년 시트콤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DVD로 다 판매를 해요. 그런 걸로 아이가 굉장히 어린 시절을 되게 네. 재밌게 즐겁게 즐기면서 진짜 큰 좋은 꿀팁을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부모 자체도 컨텐츠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캐릭터도 우리도 좀 알고 알긴 알아야 시트콤 돼요. 제목도 알고 맞아요. 이해도가 좀 있어야 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공부에 좀 관심 있다 하는 뭐 또래 친구들은 영어든 한글이든 수학이든 이미 뭐 선행 학습을 하면서 앞서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아무리 좋은 컨텐츠를 보고 책을 읽느라고 우리 아이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도 네. 왠지 엄마로서는 좀 신경이 저는 쓰일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선행학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하은이는 그러니까 선행학습을 거의 전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선행학습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시간도 많이 학원이나 이런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굉장히 부족하고 그런 공부나 학습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노출을 통해서 자기 기본적인 어떤 마인드나 소양이나 멘탈을 좀 할 수 있게 좀 키우고 싶어서 책 많이 읽히고 DVD 많이 읽히고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어떤 1년 인행 진도 선행이 아니라 인생 선행, 미래 선행, 선배님은 혹시 워킹맘이셨나요? 네, 아니면? 워킹맘이었습니다. 아,
네, 4살까지는 이제 주부였고요. 5살부터는 일을 계속했고 네. 이게 일하는 엄마들이 할 수 있는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아, 그래서 지금 솔깃한 게 사실 제가 네. 현상경님처럼 막 옆에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애를 관찰하고 인형 아니요. 쓰고 저희는 이런 퇴근 후에 7시 이후에 2시간 네. 정도. 2시간 정도. 근데 네. 그게 사실은 워킹맘들은 집에 오면 힘들죠. 쉬고 싶잖아요. 네. 사실 말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네. 이것도 조금 굉장히 또 워킹맘들은 선호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방법일 네. 것 같기도 해요.